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연방 상원이 총기 몰수 운동의 첫걸음이 될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에서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초당적인 총기 규제안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문구가 다 만들어져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법안을 이제 입법 절차를 밟게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투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그런데 투표 결과 64대 34로 일단은 입법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냐 안 통과시키느냐를 투표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법을 입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된 거고요. 그게 시작이 됐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문구, 이 지금 만들어진 법안의 문구가 지금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구에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 합의된 이 총기 규제 법안 내용에 지금 찬성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찬성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10명의, 초창기부터 밝혀왔던 10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한 5명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한다. 60표만 넘으면 통과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64대 34로 일단은 이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법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연방법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데이트 파트너 혹은 데이트 파트너를 폭행한 혐의로, 그러니까 뭐 남친이나 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총을 못 사게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총기 구입 권리는 5년이 지나면, 그리고 5년 사이에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연방법을 어기지 않거나 뭐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면 5년 뒤에는 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범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트 폭력범에게도 총기 규제에 제한을 두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붉은 깃발법 이야기인데요. 레드 플래그 로우라는 거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 총을 좀 압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법들이 이제 레드 플래그, 붉은 깃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위기 개입 프로그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나 붉은 깃발법에 주 정부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붉은 깃발법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신원조회 시스템을 변경해서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들은 청소년 기록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청소년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총기 구입의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신원조회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제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FBI가 운영하고 있는 즉석 범죄 신원조회 시스템에 정신건강 판결 및 현지 법 집행을 위해서 주 당국에 연락하고 주정부의 청소년 사법정보 시스템에 연락해서 개인이 총기 구매에 대한 청소년 기록의 실격 여부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총기 신원조회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와 학교 보완을 위한 새로운 지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지금 만들게 하고 학교 보완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그런 추가 예산들을 책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총기 사용이 금지된 개인을 대신해서 총을 사주는 것도 불법화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총을 사주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총을 선물로 준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총을 선물로 주려면 그 당사자, 선물 받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신원조회가 통과가 되어져야 가능한 일이고요. 본인의 명의로 총을 사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이름 도용해서 총 사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민주당 쪽에서 표현하기에는 총기 안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초당적 안전 공동체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 해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 법을 그냥 단순하게 건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e Deal on Gun Control currently being structured and pushed in the Senate. 이게 이제 상원에서 지금 상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상원의 현재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미치 매코넬과 텍사스의 라이노 상원의원인 존 커닌 등의 도움을 받아 상원에서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총기 규제 협정은 여러분의 총기를 빼앗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총기 몰수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절차에 항상 첫 시작이 있듯이 미국민들한테서 총을 다 압류하는 그 단계가 마지막 목적지라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이 합의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거의 30년 만에 만들어진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인데, 이것이 과연 상원을 통과할지,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은 100%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버펄로에서 발생했던 인종차별적인 그런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발생했던 초등학교에서 더군다나 19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총을 아무한테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정신건강에 좀 초점을 맞추자, 학교 안전에 좀 중점을 두자, 그다음에 신원조회를 좀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총기 협회에서는, NRA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RA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총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양보하다가는 언젠간 국민들 총 다 뺏길 거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여간 이 법안을 합의를 이루어낸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서에 보면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총기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00% 다 만족시켜주지는 못할지언정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속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